9월 11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주간 크보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야간 요즘 야구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죠? 어제 주간 야간도 쓰나미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잘 생존을 했다. 어제 주간 올킬 하나로 좀 놓쳐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웨이저 같은 경우 오늘 16배 좀 먹기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한 박스 잘 가져왔다. 잘 생존했다. 전체로 표가 좀 괜찮아가지고 또 골라가서 드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무조건 또 제 주력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보통 골라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주간 그렇게 했고요. 일단 뭐 라이브에도 여러분들 그 픽 공개도 뭐 추천 어느 정도 차면은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어제 픽은 요코승의 피처 언더였습니다. 주간 야간 다 배당 좋은 경기들로 골라서 잘 맞춰 드렸잖아요. 많이 와주시고 따봉 많이 눌러주시고 크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KT 요즘 따뜻합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좋네. LG는 최근에 약간 두 경기 좀 아쉬웠잖아요. 그죠? 키움한테 지기도 하고, 불펜들 방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전 경기 라이벌리, 두산한테 8대4로 이긴 거 기분이 괜찮아요. 이 KT는 진짜 개꾸용 모드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그죠? 요즘에 이강철 감독의 뭐 강철 야구, 그죠? 뭐 선발도 불펜을 다 돌려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일정 감안해서 쓴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루틴적인 부분이 바뀌면 그 친구들이 선발로 나왔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타격감은 꾸준히 괜찮은 시점이고요.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중내 사내하는 경기 흐름이 좀 많긴 합니다. KT는. 올 시즌 양 팀은 LG가 좀 많이 이겼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LG가 좀 KT를 많이 이기긴 했어요. 그런 거고 일단 LG는 내일 경기가 있고요. KT는 내일 경기가 없다는 점 역시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치리노스 여름 구간이 조금 별로였던 치리노스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에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완전 꽉으로 잘 던졌다 이런 거고 치리노스가 좋을 때는 피안타율이 좀안 괜찮게 나오는데 이 양반이 안 좋을 땐 피안타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경기들이 그랬고 최근 두 경기 좋았던 경기들은 역시나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겁니다. KT전 역대 세 경기에서도 전적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아주 좋았다. 6-1, 6-1, 6-1, 6-1, 6-1, 5-1 이렇게 했고 상당히 잘 던졌다. 최근 폼도 괜찮아 보인다. 일단 일정 체크 같은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잔여 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쉬고 나오는 선발들이 많기는 해요. 치리노스 9월 2일 날 등판 이후에 거의 뭐 10일 만에 등판이다. 헤이수스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KT가 LG전에 좀 고전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벤자민이나 헤이수스 같은 요런 자원들 앞세워가지고 좀 이겨볼 만 하거든요, 그죠? 왜 그런 거 하니 LG가 저타자들이 아주 메인인 구장이고 팀이고 그리고 벤자민이나 헤이수스는 크로스파이어 형태의 투수들이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타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헤이수스는 작년에 LG를 만났을 때는 극강이었어요. 7이닝 무실점, 8이닝 무자책, 6이닝 무자책, 6이닝 무자책 하면서 승투 이렇게 먹었고. 근데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닌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헤이수스가 좌에 굉장히 강하고 우에 조금 약한 타입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됐어. 좌의 강점이 좀 약해졌고 우의 약점이 조금 개선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LG도 좀 변화가 있죠. 그죠? LG 같은 경우에는 좌가 이제 메인 팀이지만 우타들도 많이 수혈이 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LG를 만났을 때 헤이수스가 어땠냐? 자책점 기준으로 6-1, 6-5, 6방, 2.1링 7실점.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많이 헤이수스의 장점이 좀 사그러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런 점들이 있다.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이 양반이 불펜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음 경기에서 이제 저기로 좀 그 선발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루틴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확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불펜으로 한번 갔다 온 다음 경기 롯데전에 6이닝 2실점 3진도 8개 뽑으면서 괜찮았다는 점에서 요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선발들의 매치업을 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7이노스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약간은. 물론 이제 중요한 경기고 헤이수스도 뭐 이제 뭐 빡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7이노스가 최근 폼이나 여러 가지 상대 전적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금 좀 나아 보이긴 한다. 는 거고 일단은 경기력에서 이제 어떤 변수는 최근 기준으로 빠따는 KT가 많이 안 밀린다는 마인드고요. 예, 불펜은 사실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KT의 흐름이 딱 그렇거든요. 그죠? 불펜에서 누가 먼저 터트리냐 싸움이 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양 팀의 어떤 상대 전적도 그렇고 선발 투수들 최근의 흐름 감안했을 땐 저는 LG승 KT 풀 7.1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샘숭 투수지.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일본 야구하고 어제 메이저리그하고 배당을 좀 비슷하게 줬거든요. 제가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시즌 말미다 보니까 원래 이제 똥배가 조금 많아져요. 이 시기에는. 근데 어제도 아니 CA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배당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오늘 주간에도 좀 많아요. 일본 야구나 국내 야구 다. 배당을 왜 이렇게 줬지? 이 정도 똥배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좀 많다는 거. 거기서 이제 똥피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경기가 이 경기예요. 그죠? 왜 삼성을 1.46을 줬을까? 상대도 앤더슨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삼성부터 보면 최근에 이제 기아전에 이제 맥없이 좀 졌죠. 빠따가 좀 아쉽고 이 기아전 가기 전에 홈에서 4연전을 했습니다. 2승 2패를 했어요. 2승 2패를 했는데 빠따가 조금 아쉬웠단 말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홈에서 빠따를 굉장히 잘 치는 팀이고 최근에 빠따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요 원정 가기 전에 홈에서 좀 빠따가 아쉬웠다 이런 거고 아무래도 이제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레셔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타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빠따 흐름이 원활하진 않은 그 정도 느낌인 것 같고 일단 SSG는 요즘 아주 좋아요 솔직하게. 그죠? 왜 좋냐 일단 빠따가 잘 맞아. 빠따 좋고 투수력이 좋고 빠따가 안 좋은 팀 아닙니까? 빠따가 잘 맞으니까 당연히 많이 이길 수밖에 없고 경기를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SSG 특유의 불펜 야구가 빛을 발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좋아. 근데 제가 어제는 좀 꾸룩내 난다고 좀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뭐 일단 사고가 한번 났고 뭐 이제 그런 거다. 이런 건데 일단 선발은 후라도 나옵니다. 후라도야 뭐 잘 던지는 양반이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양반은. 스스지 상대 원정에서 한번 터진 경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 피홈런이 증가를 하면서 라팍에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피홈런 억제 잘하고 있고 올 시즌에. 그래서 그런 이슈도 없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문제를 크게 삼을 건 없다. 그리고 오늘 배당을 이렇게 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게 뭐냐면 후라도가 충분히 쉬고 왔다는 거. 후라도가 오늘 등판이 8월 30일 등판 이후에 등판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즌 말미에 투수들은 휴식일이 많이 부여가 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삼성이 배당을 이렇게 좋게 받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해. 후라도가 8월 30일 날 등판하고 오늘 충분히 쉬고 나온 날이다. 딱 그 정도. 반대 선발은 미치 화이트고요. 미치 화이트는 9월 5일날 등판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팍팍하게 나오는 거긴 합니다. SSG가 선발에 구멍이 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5일 쉬고 나오는 거니까 뭐 충분한 턴이긴 하고요. 이 양반의 특징은 뭔고 하니 이 양반의 특징은 피홈런 억제가 좋아요. 잘 들어주셔야 돼. 이 양반은 싱커하고 커터를 던지는 양반이란 말이야. 정통 오바인드기 때문에 앤더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 양반은 변형 페스티벌을 좀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피홈런 억제가 좋은데 올 시즌 피홈런 억제는 문학홈을 쓰는 선수인데 진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은 하나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이 홈런이 왜 중요하냐? 삼성은 아시다시피 런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팀이에요. 그런 게 올해는 많이 좀 잦아들긴 했거든요. 원래는 작년에는 런 안 터지면 너무 답답한 팀이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런에 좀 많이 기대는 팀이거든. 근데 런 억제가 리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좋다. 이런 거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삼성전에 올해 3번 등판했거든요. 근데 등판이 어디겠어요? 문학 아니면 라팍이잖아. 둘 다 런 많이 나오는 구장이란 말이야. 근데 3번 등판해가지고 런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에 메리트가 꽤 있다고 보여지죠.
올 시즌 라파 건전에서 딱 한 번 던졌고요. 5이닝 4실점 9피안타로 이제 안 좋았어. 이제 이거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후라도가 좀 길게 쉬고 나왔고, 그리고 화이트가 이제 뭐 아무래도 첫 그 리그에서 처음 뛰는 양반이니까 원준 선수 약간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당을 좀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배당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아무튼 그렇고 라파 건조 뭐 두 번째 가니까 뭐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원정에서 좀 안 좋았던 건 팩트고, 제가 하나 화이트한테 거슬리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최근에 한번 터진 경기가 있는데 그게 왜 터졌냐면 번트 수비. 이 양반이 이제 공중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번투 수비 하다가 그날 번투 수비에서 3개나 해가지고 비기닝 줘가지고 개 터졌단 말이야. 근데 삼성도 좀 빠따 안 맞는데 시도해볼 만 하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제가 삼성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미치 화이트를 뭐 얼마나 두드러 패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지들도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의 그런 번투 수비? 이런 거는 삼성 색색이들 입장에서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요소 아닌가. 뭐 그 정도. 그래서 일단 뭐 배당을 이렇게 준 요소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앤더슨이 원정에서 약간 아쉽다. 라팍에서 한번 터진 경기가 있다. 이런 거고. 후라도가 충분히 쉬고 나온다. 이런 건데, 그래도 저는 이 배당에는 납득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저는 삼성이 요즘 타격감도 조금 그렇고, 솔직하게 SSG한테 삼성이 우위를 가지려면 빠따로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불펜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SSG가 타격감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배 프렌 언더 보겠습니다. 기아 대 롯데. 오늘 롯데 역배 한번 슬쩍 가볼 만한 타이밍 같은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제 통수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어제는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 역배를. 일단은 기아는 어제 승리를 거뒀고 이제 홈에서 그렇게 기분 좋게 이겼죠, 그죠? 예, 불펜에서 위기를 탈출했고 그 위기 탈출한 다음에 이제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이기는, 기분 좋게 한번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또 그렇고, 롯데는 진짜 뭐 대환장입니다 지금, 그죠? 예, 어제 경기력은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시즌 말미에는 형들 이런 위기가 와요. 어느 팀이든 야구를 잘하는 팀도 와. 저도 뭐 KT를 많이 응원해봤지만은 이렇게 시즌 말미에는 이렇게 지랄병 하면서 꼭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분위기 조져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죠. 그죠? 롯데는. 아무래도 KT전에 그 충격적인 패배가 조금 타격이 컸던 것 같고, 예, 어제 진짜 뭐 개판 세판이었죠, 경기는. 근데 일단 오늘은 도현이란 말이죠. 예, 도현이 최근의 폼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예, 직전 경기 4.2이닝 7실점, 그 전 경기 6이닝 무실점했는데 이 경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 경기 SSG가 호투를 만들어줬어요. 예, 찬스 2번 날리면서 이 경기 7피안타 맞았고 삼진 3개 볼넷 하나. 내용 좋지 않았다. 그 뒤에 경기 10피안타 10실점, 6피안타 4실점, 5피안타 5실점, 9피안타 4실점. 지금 상태 많이 안 좋아요, 도현이. 그래서 일단 도현이가 올해 롯데전 3경기에서 잘 던지긴 잘 던졌어요. 근데 이때 도현이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예, 또 도현이가 아니고 작년에 롯데 전적도 되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근데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을 좀 거르고 봐야 돼요. 예, 저는 솔직하게 국내나 메이저는 그 전적을 많이 참고는 안 하거든요. MPB보다는. MPB는 샘플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뭐 국내하고는 1년에 평균 3번 만나기 때문에 본인이 좋을 때 상대방이 좋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도현이는 좀 안 좋다고 봐요. 지금의 롯데가 분위기가 처져 있기 때문에 또 뭐냐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이럴 수 있긴 한데, 저는 뭐 칠만하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최근에 도현이는. 그리고 규난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솔직히 롯데 선발 중에 제일 잘 던진다는 마인드예요. 저는 뭐 얘네가 뭐 누가 있습니까, 선발이. 세웅이도 맨 그렇고, 뭐 벨라스케스 공 아주 뭐 흩날려라 천번행이고, 공이 왜 이렇게 흩날리는지 걔는. 규난이는 최근 10경기 보면은 1승 2패하고 있긴 하지만 ERA가 2.89거든요. 크게 터지는 경기 없이 퀄스 언저리를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피칭 내용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고, 근데 이 양반도 뭐 기아전 전적이 좀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도현이보다는 지금 나은 선발인 거는 맞다. 그래서 어제 경기는 롯데가 한번 이겨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역배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거는 롯데, 요거는 롯데.
양팀 상대 전적 아주 박빙이고요. 일단 기아는 주말에 계속 경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불펜도 조금 썼고, 그리고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하고. 그래서 오늘하고 토요일 날 불펜 총동원요. 사실 롯데 역배를 찍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근데 일단은 뭐 찍을 만은 하다는 마인드긴 하고요. 오늘은 롯데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찍을 사람 있어요? 롯데 역배? 용지야 있나요? 예. 진짜 오늘이 찐막일 것 같은데 롯데 오늘도 지면. 자,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NC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굳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저도 좀 홍대픽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진짜 아프거든.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막 마지막에 김원중 씨 나와서 중내 산하하면서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가을야구 10승이야 가을야구 간다. 포기 아직 안 하셨. 사람들은 모르는 거긴 하니까. 키움 대 NC 보겠습니다. 키움은 LG전에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NC는 최근에 스스지전에 그래도 반전을 한번 만들었죠. 저 이 경기 약간 꾸룩내 난다. 제노 NC 역배 말씀드렸었고 스스지 한번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봤던 그 경기고 벤츠 나옵니다. 벤츠는 일단 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라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렇죠? 이 양반이 원래도 뭐 구위가 뛰어난 편이 아니고 육각형의 로케이션 피처기 때문에 약간 뭐 기복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던 조조마린에서의 벤츠의 느낌은 분명히 아니기는 하다. 뭐 그런 거고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해 사실 이닝도 그렇고 뭐 피안타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피칭 내용도 그렇고 실점 비율도 그렇고 그죠. 직전 경기는 SSG 원정 가서 11 피안타 3자책으로 안 좋았고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홈에서는 잘 던져요 그죠. 홈에서 잘 던진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 반대로 이제 로건 알렌 이 친구도 좀 상태가 안 좋죠, 그렇죠? 이 친구도 상태가 안 좋은데 간만에 직전 경기 그래도 콜스 한번 찍었다. 그래봐야 6-3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4-5경기 진짜 뒤지게 못 던지다가 한 경기 좀 잘 던지면은 이제 한번 슬슬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야구 토토를 잘 맞추려면은 다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언제 빠그러질지, 이 선수가 언제 고개를 들지를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게 야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왜? 평생 잘 던지는 놈도 없고 평생 못 던지는 놈도 없고 그죠. 브라이스 엘더 같은 애들 최근에 잘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패트릭 코빈 휴먼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올해 전반기에 굉장히 잘 던졌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건 알렌 최근 한 5경기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한 경기 퀄스 언저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타이밍 정도로 봐줄만 하지 않나 보고 이 양반이 그래도 오늘 키움전 상대 전적도 괜찮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안 좋았던 양반들이 상대 전적 좀 좋았던 팀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최소한 벤츠나 알렌이나 최근 기준으로 저는 비슷비슷하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비슷비슷. 최근 기준으로 벤츠가 조금 더 성적이 낮긴 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전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다.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다면 역시나 NC를 봐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움이 홈에서 NC 상대로 1승 1무 4패로 상당히 힘든 성적. 오바 몰리고 있는 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오바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선발들이 둘 다 실점들이 한 2점 최소 2점 정도는 나올 만한 선발 막구들이라서 7점 오바 승패 라인 AC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꾸준히 야구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연승 흐름 좀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소고기 파티다, 뭐 엄청난 수익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쓰나미들 꾸룩내 나는 거 잘 견뎌내고 있고 중간중간 또 올킬도 찍고 있고 연승 흐름을 또 잡아간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토토도 야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평생 좋을 순 없어요. 안 좋은 구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구간을 그래도 잘 넘겨내고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연승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